이번 시간에는 확률이라는 거를 한번 처음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경우의 수까지 다 풀었는데요. 경우의 수까지를 두 번 하는 게 어차피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앞부분에 있는 거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 좀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그냥 확률 정의만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확률들만 계산해 볼 거고요. 확률 가지고 복잡한 거는 요거 다음 단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시행과 사건이라는 단원인데, 요 단원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요거 나와요. 이 용어 정리하는 거 나오거든요. 자, 용어 정리하는 부분은 항상 이겁니다. 완전히 막 칼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쓰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떤 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여기 써놨죠? 써놓은 거 보니까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뭐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즉, 주사위를 던지겠다. 주사위를 던지는 걸 3번 시행하겠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주사위 던지는 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3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니까 요걸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시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몇 번 시행하겠다, 뭐 몇 회째 시행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표본 공간이 뭐냐?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집합,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즉,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죠?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의 수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한다면, 그럼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뭐 동전을 던질게. 그럼 표본 공간은 앞면과 뒷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본 공간이고, 그럼 당연히 표본 공간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냐면은 요거랑 비슷해요. 전사건. 여기 요 보이죠? 표본 공간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며 이것은 표본 공간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다. 나오는 눈의 수가 1과 6 사이인 사건. 이게 전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얘기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어떤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건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죠. 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죠? 그럼 1, 2, 3, 4, 5, 6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홀수가 나올 사건이 이들 중에 1, 4, 5 이렇게 된 거예요. 대뜸 아무데나 뭐 7이나 9, 아니 이것도 홀수잖아요.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표본 공간이 이제 주사위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하면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니까 여기에서 홀수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7과 9 따위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원 사건이 뭐냐? 근원 사건이란 거는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 1이 나오는 사건. 이게 근원 사건인 거예요. 1이 나오는 사건, 그거 하나, 딱 하나.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5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 전부 다 이제 근원 사건입니다. 딱 한 개의 원소를 가지는 거예요. 공사건, 공집합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안 일어나요. 공사건.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배반사건과 여사건 이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두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요번엔 관계예요. 관계. 방금은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사건의 이름이 뭐냐, 뭐 전체다 그러면 전사건이다, 뭐 표본 공간이다, 뭐 근원 사건이 공사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에다가 이름 붙여놓은 거고요. 지금은 두 사건 사이의 어떤 관계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사건이 뭐냐? 합사건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집합명세 배울 때 했던 합집합이랑 똑같아요. A 또는 B잖아요. 그죠? 여기 합집합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합집합이랑 똑같아요. 합사건이. 곱사건이 뭐냐? 교집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게 곱사건이에요. 자, 배반사건이 뭐냐? 배반사건 이겁니다. 이게 서로소 관계예요. 배반사건이. 서로소 기억나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서로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저기 조금 있다가 쓰는 용어로 좀 써보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N.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랑 똑같아요.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로 배반 사건 관계라고 부르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확률을 다룰 때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배반 사건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정의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에요. 여사건도. 근데 여사건이 집합에서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집합. 봐봐요. 이거 A고요. 이건 A가 안 일어난다잖아요. 니들들이 교집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사건은 여사건 관계에 있는 두 개는요. 서로 배반 사건 관계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번엔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밑에 뭐 필수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배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수화를 던지는 시행이 있대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아, 그럼 여기. 자, 이거 끊어 읽는 거 습관 꼭 들으시고요. 한 개의 수화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럼 A는 뭐다? 짝수다. 그럼 2, 4, 6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는 뭐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전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즉 1, 3, 5다. 4의 역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C. 그럼 C는 4의 약수. 근데 사건은 요거의 부분 집합. 4의 약수 1, 2, 4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니들 사이에 서로 배반 사건인 관계가 있는 게 있니? 일단 A랑 B는 배반이죠. 둘이 교집합 없잖아요. 그죠? 얘랑 얘는요, 교집합 있죠? 얘랑 얘는요, 교집합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배반 사건 아닌 거예요. 배반 사건은 A와 B입니다. A와 B가 그러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냥 뭐 관계 잡자 이런 얘기고요. 공부하려고 나오는 거지 이게 수능에 나오는 예시는 아니에요. 자, 배반 사건의 개수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어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 여기까지 딱 읽으세요. 그럼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은 뭡니까?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죠? 그럼 1, 2, 3, 4, 8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러분이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부터 볼게요. 사건 A. 자, 사건 A가 뭐냐?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겠다. 아, 근데 이거 사건이니까 이거 부분 집합 중에 뽑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의 약수 1, 2, 3, 6 요게 되겠고요.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의 관계에 있는 사건이 뭐니? 배반인 사건. 즉 이게 A라고 하는 사건인데 어떤 B라고 하는 사건인데 뭐다? 얘랑은 서로 배반이더라.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어떤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B라고 하는 사건이 1, 2, 3, 6 외에 다른 것들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S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S는 안에 A를 데리고 있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B를 짜려고 봤더니 이 B라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1, 2, 3, 6은 못 들어가고요. 4, 5, 7, 8 중에 뭔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B를 짜는 방법이 전체 몇 가지니? 이렇게 물은 문제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4가 들어갈까 말까? 두 가지 경우의 수. 5가 들어갈까 말까? 두 가지 경우의 수. 7은 들어갈까 말까? 8은 들어갈까 말까? 자, 이런 식으로 즉 B라는 집합이 4를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계속 두 가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1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의 개수가 총 16개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안 외웁니다. 안 외우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시고요. 자, 확률의 뜻 갈 건데, 자, 확률의 뜻. 아, 별거 없어요. 여러분, 확률의 뜻을 몰라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맨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자, 봐봐요. 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 얼마니? 그럼 누구나 6분의 1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6분의 1이라고 대답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돼요. 6이 뭔데요? 1부터 6까지가 나올 테니까 6가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1은 뭔데요? 그 중에 1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 가지야. 잘 봐요. 이게 뭐 한 건지.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의 수를 센 거예요. 이게 표본 공간의 수를 센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건의 수를 센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루려는 확률은 간단해요. 그냥 경우의 수 2번 계산한 거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 2개를 가지고 어디서 끊을지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게 지금 수학적 확률이에요. 여기 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이거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제가 좀 이따 볼 거고. 그럼 과연 수학적 확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응? 자, 제가 문제를 볼 건데 제가 문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통계적 확률은 좀 이따 하고, 통계적 확률은 그리고 제가 보기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는데, 자, 수학적 확률을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학적 확률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적당히 끊어 읽으면 어딘가에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럼 그 부분을 적당히 끊어서 어느 게 전체의 경우의 수인지, 그리고 어느 게 위에 올라가는 분자에 나가는 특정한 경우의 수인지 그걸 보시면 돼요. 아주 쉬운 예시로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겠대요. 주사위를 2번 던지겠다고? 그럼 첫 번째 던질 때 나온 거, 두 번째 던질 때 나오는 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온 수들이 이렇게 A, B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번 던졌어? 이거 여기서 끊어야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걸 쭉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2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이거 계산하는 거라고요. 주사위를 2번 던지면 A에 나올 수 있는 수가 1부터 6까지잖아요. B에도 1부터 6까지잖아요. 그럼 이게 6가지 곱하 6가지니까 총 36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 이렇게 적는 거죠. 이거 분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다. 그럼 둘이 더해 7이구나. 둘이 더해 7인 거 어떻게 해? 그냥 계산해야죠, 뭐. A 플러스 B가 7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1이 나올 수도 6이 나올 수도, 2가 나올 수도 5가 나올 수도, 땡땡땡, 6이 나오고 1이 나오는 데까지 마무리 쳤겠죠. 이게 6개 되네요, 6개. 이거 6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지금까지 했던 경우의 수를 2번 계산하는 걸로 수학적 확률은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우의 수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가 확률의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에요. 근데 이게 풀다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풀다 보면 왜 어려우냐면, 아니 여러분이 못 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풀 거예요. 근데 다 틀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수두룩하게 틀릴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확률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확률은 내용이 없어요. 거의 껍데기예요 그냥. 경우의 수를 계산 못하니까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여기 필수 예제를 쭉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통계적 확률은 좀 이따 하고.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제가 어디서 끊어 읽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잘 보세요. 알았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필수 예제 3번 문항이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서 한번 끊어야죠. 그죠? 주사위가 두 개가 있구나. A와 B가 있다. 각각 나오는 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칩시다. 던질 때, 이거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지?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 나와서 전체 36가지가 나오네요. 즉, N, S. 자, 표본 공간은 주로 S로 씁니다. 36이 나왔습니다. 니은 1번 볼까요? 그래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래요. 같다고? 같다고? 1, 1 아니면 2 아니면 3, 3 땡땡땡 해서 6, 6까지 6개 나오는구나.
그럼 이 확률이 어떻게 돼? 6가지야. 경우의 수가. 전체 뭐 분의? 36분의.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이게 어디가 어려워요, 그죠? 2번 나오는 눈의 수압이 8이라고? 8이라고. A 플러스 B가 뭐다? 이게 8이라고? 그럼 2, 6부터 갈 거 아니야? 땡땡땡 6, 2까지 가겠지? 5개 있네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활용 36분의 뭐다? 5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뭐다? 완전 제곱수래요.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 뭐 있지? 야, A 곱하기 B가 될 수 있는 수가 1부터 어디까지? 36까지잖아. 그 완전 제곱수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 1, 1의 제곱,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이구나. 그럼 곱해서 1이 되는 거 1, 1 있네. 곱해서 4 되는 거 1, 4 있고 2, 2 있고 4, 1 있네. 됐죠? 곱해서 9 되는 거 3, 3 있네. 곱해서 16 되는 거 4, 4 있네. 없죠. 뭐 2, 8 이런 거 하려고 했더니 8이 안 나와요. 주사위에. 그죠? 5 있네, 6, 6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가지고 여기 36분의 뭐다?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안 어렵죠, 그죠? 뭐 별거 없구나. 지금까지 했던 경우의 수를 2번 계산하면 될 일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자, 순열 이용하는 건 볼까요? 순열을 이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다?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럼 뭐 하겠다? 순열을 2번 쓰겠죠.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자, 잘 봐요. 1번 보니까 6명이 일렬로 앉겠대요. 여기서 끊어야죠. 요걸 쭉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6팩이었겠네? 이렇게 나와야죠. 6명이 일렬로 가겠다. 6명을 일렬로 라인업 하는 거. 나열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해서 앉으래매. 이웃해서 앉겠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러분 요거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A, B 이웃하라고 묶을게.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의 나열인데 A, B 2개 바꿀 수 있지. 그럼 2팩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팩분의. 요게 분모잖아요. 그죠? 이게 분자예요. 5팩 곱하기 2팩이에요. 약분해 좀 6 남고요. 요거 약분해 좀 3분의 1이 됐겠네요. 3분의 1이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2번 한번 볼까요? 2번? 컴퓨터라고 하는 문자가 있대요. 이거 겹치는 게 없나요? 없네. 잘 찾아요. 이런 거 얘네들. 그죠? 8개의 문자 일렬로 나와야겠대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야죠. 8팩분의. 됐죠? C랑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라고? 오케이. C랑 T 사이에. 그럼 T랑 C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럼 2개의 문자 누굴까? 서로, 이게 C랑 T는 제가 뽑았으니까 남은 6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더 뽑아서 여기다 나열을 하고. 됐죠? 그럼 이 나열이 하나, 그 다음 남은 게 지금 4개의 문자가 더 있죠. 그럼 이 5개를 총 나열하겠구나. 즉, CT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2개 6P이네요. 6P, 그 다음 곱하기 전체 하나, 둘, 셋, 넷, 5 묶음에 대한 나열 5팩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요게 똑같은 게 2개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즉 8팩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 2 곱하기 6P니까 6, 5 곱하기 5팩이 5팩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이 계산도 어줍지 않게 하지 마시고 잘 봐요. 자, 5팩 곱하기 6이니까 이게 6팩이죠. 자, 8팩 봐요.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죠. 6팩 약분에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가 남아요. 약분이죠. 4, 7에 28, 28분의 5가 답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른 내용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2번 계산했습니다. 저는. 알았죠?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 자, 필수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5번. 자,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해서 나왔네. 남자 2명, 여자 5명,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자, 일단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럼 전체 일단 뭐? 7명이 원탁에 앉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7-1팩 원순열 돌리는 거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남자끼리 이웃하라며요. 남자가 둘밖에 없잖아요. 이웃하라고 묶어. 그럼 묶어. 그 다음에 얘네들 5명. 전체 6묶음. 원순열 배열 6-1팩. 남자애들 둘이 순서 바꿔봐. 2팩. 이거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번이요. 부모 포함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왔는데 부모가 마주보고 앉으래요. 자, 그럼 원탁이 있어. 원탁이 있는데 어떻게 되라고?
아, 부모가 마주보고 앉으라고 6명의 가족이 원탁 여기 끊어요. 미안해요. 이게 끊을 거라고 해놓고 저도 안 끊었네요. 여기서 끊어야죠, 그죠?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겠다. 즉, 6-1팩이구나. 이게 전사건이고, 그지? 요거 분해. 부모님 마주보고 앉으라. 그럼 부가 앉고, 모가 앉고, 요거라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이게 한 가지예요. 그죠? 왜? 모, 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거 없죠, 그죠?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이 지금 2명인씩인데 2명 이렇게 얘네들 나열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 나열하는 건 잘 봐요. 이건 원순열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순열이냐 원순열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처음과 끝이 연결이 돼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은 얘고요, 끝은 얘로 끝나는데 얘네 둘이 지금 이웃 안 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원순열 아니죠? 쭉 연결돼 있어서 돌고 돌았을 때 다 똑같아가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아니니까 뭐요? 4팩 되겠죠, 남은 거는. 4팩 됐죠? 답이 5팩분의 4팩 5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나와있네. 자, 볼게요. 자,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겠대요. 자, 4자리 정수를 만들어요. 근데 뭐 중복을 허용하겠어요? 오케이. 그럼 네가 이제 처음에 뭐 5가지. 오케이. 5의 4제곱까지 분해 됐죠? 이것도 어줍지 않게 또 뭐의 몇 제곱, 이게 봐봐요. 이게 4파이 온지 5파이 산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안 쓰잖아요. 헷갈리니까. 안 쓰면 돼요. 파이는 잘 안 써요. 중복순열 파이는요, 거의 안 써요. 그냥 보세요, 그냥. 알았죠? 계산법이 저러하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제가 안 써도 잘 풀잖아요. 저 잘 살잖아요. 그죠? 이 수가 뭐래요? 짝수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수가 짝수가 되나? 짝수가 뭡니까? 끝에가 짝수로 끝나면 짝수예요. 끝에 뭐가 있다? 2가 있는 게 있겠네? 끝에 뭐 4가 있는 게 있겠네? 니들들은 어떻게 동시에 안 일어나네? 그럼 경우의 수는 더해야지. 그럼 끝에 2 있기로 하고 자 나머지 가볼까? 그럼 5가지일 거 아닙니까? 5의 3제곱이네요. 그죠? 얘도 똑같죠? 이것도 5의 3제곱이죠. 아이고, 뭐 5의 3제곱이라는 거 5팩을 적어요. 끝났죠. 둘이 더 한다며. 5의 3제곱이 뭐 2개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엄청 쉽죠.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번 해보겠대. 자, 7개의 문자 1료로 나열할 거래요. 자, 그럼 같은 게 있습니까? A 똑같네요. A가 2개. V는요, 하나네요. V는 하나. O가 몇 개? 2개. C는 몇 개? 1개. D가 몇 개? 1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7개구나. 그지? 이걸 1료로 나열하겠대. 그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각것순 때려가지고 7팩인데, 똑같은 게 2개죠? 2팩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래요. 그럼 모음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모음이 뭐예요? 5밖에 없네요? 둘이 이웃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웃하면 어떻게 묶어? 요걸 하나로 보세요. 그럼 전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죠. 6개 묶는데 니들 2개 똑같죠. 2팩 됐죠. 그러고 나서 봅니다. 묶음 내의 나열을 신경 쓰라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묶음 내에 5를 나열할 거예요. 자, 5를 나열해 볼게요. 5. 뒤바꿀까요? 5. 똑같죠. 그럼 이건 한 가지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엄청 쉽죠. 진짜 너무 쉽다. 이것도 계산할 때 그냥 고지고대로 하지 마시고 약분 이용하세요. 약분 7. 7분의 2가 답이죠. 겁나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합을 이용해 보래요. 이용해 봅시다까지 뭐. 흰 공이 3개고 까만 게 2개고 초록 공이 이제 초록공이 5개가 있는데 전체 공이 몇 개? 10개가 있네요. 10개에서 임의로 4개의 공 꺼내겠다고? 여기까지 딱 끊어 읽으시고, 전체가 뭐라고? 10개 중에 4개 꺼내겠다고? 십시사라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뭐 하래요? 4개 모두 초록색 공? 4개 모두 초록색 공? 5개 중에 4개를 빼내라는 소리구나. 이게 1번 답이고요. 그죠? 2번 답 어떻게 됩니까? 십시사는 동일하겠죠? 흰 거 2개, 까만 거 2개 나오래요. 흰 거 2개? 3시. 까만 거 2개? 2시. 4개 다 꺼냈죠? 끝났네요. 그죠? 자, 세 번째 거. 흰 공이 2개 나오래요. 자, 잘 봐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흰 공이 2개 나와. 나머지는요? 몰라요. 흰 것만 2개 나오면 돼요. 그럼 나머지 공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나머지 공은 나머지 공이 7개인 거예요. 흰 것만 2개 넣으면 되거든. 그럼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10개 중 4개 빼내려고 하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가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 7개 중에 2개만 좀 더 나오면 그럼 되겠네. 그럼 이게 4개 뽑을 때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걸 안 쓰기도 해요. 어떤 애들은 틀려요. 이러면 이유 말해줄까요? 4개 뽑기로 해놓고 왜 2개 뽑고 끝나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2개만 뽑아? 나머지도 빼내야지. 그래야지 4개 뽑기로 한 거 아니야? 위아래 뽑는 거 개수는 똑같아야죠. 그죠? 이해됐죠?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중복조화 한 걸음 도래. 무슨 한 걸음도야. 한 걸음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반발짝? 이 정도 될란가? 자, 볼게요. 1번. 프리지아, 장미, 수소나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이 있대요. 꽃이 4종류가 있구나. 중복을 통해서 5송이를 구입하겠답니다. 즉, 잘 봐요. 프리지아를 X송이 살게, 장미를 Y송이 살게. 아이고, 좀. 이걸 X, 이걸 Y, 이걸 Z, 이걸 W개 사기로 해서 다 더하면 몇 개요? 5개 사기로 했다면서요. 할 때 해서 끊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 전체 경우수가 어떻게 돼요? 음화정이구나. 음화정 4개 더해서 5 되는 거 4H5분의 그죠? 이게 NS죠. 근데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되래요. 수선화가 이게 2송이가 포함되래요. 이게 2래요. 그럼 2송이라며 2송이 이상도 아니고 뭐 2송이 이하도 아니고 2송이래요. 2송이. 얘는 2개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2는 여기 계산을 왜 해요? 빼주세요. 3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3개 더해가지고 음화정 3개 더해 3대라면 3H3이네. 그죠? 여기서 또 이런 소리 해요. 또 여기서 또 뭔 소리 하느냐. 아니 아까는 뭐 하라 그랬어. 아니 빼는 거 개수 맞추라며. 4개 뽑는데 2개 뽑아야 된다며. 지금은 당신은 뭐 한 거야? 5개 빼내는데 왜 3개만 빼내고 끝내? 아니 수선화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1가지가 나온 거니까 요게 일단 이 2개 뽑는데 일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4개 뽑은 거예요. 제가. 그죠? 2번 볼까요? 2번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대. 근데 이거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건데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래. 야 그럼 일단 이게 적어도 1개 나중 이야기고 여기까지만 먼저 보세요. 아니 내가 일단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 서로 다른 3개예요. 그럼 저금통이 A고 저금통이 B고 저금통이 C가 있는데 동전은 다 똑같은 500원짜리니까 뭐 바꿔도 상관없는 동전이겠죠. 가끔 애들 아니 연도 구별이 아니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밑에도 나와 있네. 동전은 서로 구별 안 한대요. 그죠? 동전에 그래 뭐 생일 찍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뭐였다.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겠다. 그럼 여기에 넣는 동전의 개수 X개 여기 Y개 여기 Z개라고 하면 다 더해서 어쨌든 뭐예요? 8개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3H8이 됐겠네요. 이거 중에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으라며 1개씩 다 넣으라고? 1개씩 다 넣으라고? 그럼 이게 뭐야? 3 뺐겠네. 이제 5 남았겠네. 그럼 3H5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뭔 한 걸음 더입니까? 어? 겁나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한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뭐 한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만 2번 계산하고 있어요.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통계적 확률 같은 거 볼게요. 통계적 확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통계적 확률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코땡땡 때문에 난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 뭐 이런 거요. 치사율 이런 거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위험도를 측정하여 이거를 뭐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이게 뭐 사람이 걸리면 얼마가 죽더라. 그러니까 치사율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 걸렸더니 뭐 10명이 죽으니까 치사율이 10%다. 그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코로나가 1000명 걸렸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네? 그럼 1000분의 1이 죽을 확률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즉, 수학적 확률로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질병의 위험도를 수학적 확률로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명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이 죽었어. 그러면 죽을 확률이 100분의 2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했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얻어낸 확률이라고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n번 반복했을 때 한없이 크게 하면 여기에 가까워진다. 이거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 뜻이에요. 즉 뭐냐, 코로나로 사람이 얼마나 죽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100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조사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할 겁니다. 그럼 뭐 미친놈들 오겠죠. 뭐 걸러도 되니까 돈만 주세요 하는 애들 오겠죠. 걔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주입하는 거예요. 100명한테 주입했어요. 근데 2명이 죽더라 이거예요. 아, 죽을 확률이 100분의 2구나.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동일한 시행을 100번 반복했는데 죽는 게 2명이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100분의 2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건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2명 데려다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명 데려다 놓고 여기다 주사해가지고 2명 다 죽었어. 100%야. 그럼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바이러스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쵸?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마루타 알바가 있어요. 뭐, 신약 테스트 하는 거, 뭐, 이런 거. 모텔 같은 데 가둬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주사제 말고 주로 이제 별 위험성이 없는, 뭐 소화제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하면 하룻밤에 한 2-30만원씩 마루타, 마루타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몸에 생체 실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알바비 받는 건데 그 시급이 되게 세거든요. 하지 마요 그거. 알았죠? 그거 하지 마요. 하지 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 마요. 알았죠? 하지 마요. 몸을 아껴요 여러분. 제가 뭐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겁나 성공해서 겁나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와, 내가 막 오늘 놀려고 현금을 은행가 찾았단 말이야. 은행가 찾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찾았는데 통장 담궈 보니까 이 돈이 빠진 건가 안 빠진 건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다고 쳐봐요. 돈 많은. 근데 생각해봐. 죽으면 끝나. 그 돈 저승에 들고 갈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저승사자들도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저세상으로 갑시다. 이런 말부터 하잖아요. 그죠? 현생에서 겪었던 이런 거 내려놓고 그런 말 하죠. 그죠? 건강이 최고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운동도 좀 여러분 하시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건강 챙기고 그런 다음에 돈을 많이 버세요. 그 돈을 원 없이 쓰고 죽게. 알았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일찍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건데, 자, 이게 확률, 예제 한번 볼까요? 9번, 10번에 있나요? 10번, 여기. 자, 봅시다. 별거 아닌 거예요. 잘 봐요.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까만 거 합쳐서 모두 10개가 있는데, 주머니 속에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겠다. 잠깐만. 2개를 동시에 꺼내겠다? 몇 개 중에? 10개 중에? 10C2가 전사건인데, 일단. 그죠? 여러 번 반복해 봤더니 3번에 한 번 꼴로, 즉 확률을 3분의 1로써 2개가 모두 흰공? 야, 흰공이 몇 개인데? 몰라. X개라고 할까요? N개라고 할까요? N개? 근데 이 N개 중에 2개가 모두 흰공. 꺼낸 2개가 여기서만 꺼내면 되는구나. NC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10개 중 2개를 꺼낼 때 흰공만 2개 꺼낼 확률이에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어떻대요? 이걸 겁나 많이 했더니 3번에 한 번 꼴이래. 즉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더래. 이 얘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그죠? 밑에 10씩 계산해 볼까? 그러면 19, 2, 1이니까 샥샥 약분하고 이게 5니까 5, 9, 45.
그 위쪽에 뭐가? 15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NC2가 15래요. 뭐 거의 외우고 있죠, 여러분? 6, 그죠? 6, 5, 2, 1 하면 샥샥 약분되고 15 딱 나오잖아요. 그죠? 아, 6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됐죠? 통계적 확률. 이런 거고.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107번. 자, 어떤 질병에 걸린 실험용 쥐 100마리가 있대요.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여를 했대요. 아우, 불쌍해. 그 병도 걸린 게 아니라 걸리게 했을 거 아니야. 참, 쥐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근데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서 완치된 쥐의 수를 나타냈대요. 그래도 병 고쳐주네요. 실험을 한 쥐 중 한 마리를 택했대요. 이 쥐가 치료제를 투여한 후 완치되기까지의 기간이 2일 이하였다. 2일 이하인 녀석은 누구냐? 2일 이하면 뭐 1일 아니면 2일이죠. 그죠? 전체 몇 마리? 100마리 중에 1일에 끝난 애들 22마리, 2일에 끝난 애들 43마리. 이거네요. 아, 너무 쉽네. 전체 100마리 중에 이렇다. 제가 통계적 확률을 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와 있는 통계 수치 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건 그래도 좀 계산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특강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기하적 확률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 계산하려니까 애매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계산할 때 이거를 넓이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는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셔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책이 없으면 안 나와요. 여기는 특강 이렇게 표시 붙은 거 있죠. 그건 수능 준비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냐? 일단은 수능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관역이 있다고 볼게요. 정사각형이에요. 넓이가 다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4개를 찢어놨다고 봅시다. 제가 여기다 색칠할게요. 화살을 쏠 건데 화살을 쏘면 경계선에 안 맞을 거고요. 아이고. 제가 화살을 쏘면 경계선에 안 맞을 거예요. 관역 밖에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여기 맞을 확률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4개 똑같은 거 중에 여기 하나? 4분의 1이요. 이 논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넓이 4개였으니까 전체 넓이를 4라고 보면 이거 넓이가 1이야. 이런 기하학적인, 즉 넓이 내지 길이 내지 부피 이런 계산들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른다고요. 기하학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엔 이 책에서만 기하적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넓이로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잘 보면 이거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이 있대요. 근데 내부에 임의의 P를 잡겠대요. 그럼 점 P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내부잖아요. 그 있을 수 있는 곳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4죠. 4분의. 됐죠? 근데 잡았더니 뭐가 됐다? 둔각삼각형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 둔각삼각형은 구별하는 기준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직각, 예각, 둔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일단 얘네 둘을 가르는 기준이 직각이니까 제가 직각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여기도 지금 예시를 여기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보면 설명할까요? 우리가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이 반원 위에 한 점은 여기다 연결하면 항상 직각이에요. 이거보다 더 멀리 나가면 각이 작아지니까 여기가 예각이 있는 곳이고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둔각이 있는 곳이겠죠. 그죠? 그럼 둔각이 있을 만한 곳들의 P들의 넓이는 요거 반원의 넓이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넓이가 현재 4가 나왔고요. 이 중 둔각이 될 만한 곳은 P가 여기 존재할 텐데 이 여기 존재하는 곳을 이 넓이로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2고요. 중심각은 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2분의 r제곱 세타를 쓴 거죠.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약분하면 2분의 파이겠네요.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별거 없죠? 그죠? 밑에 문제 중에 뭐 요런 거 하나 있는데 요거
요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110번은 잠깐만 여기까지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실수 A가 있는데 실수 A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움직인다 그랬고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이래. 아니 실수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얘가 실근을 가진다고?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뭐야? 2차 방정식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실근 아닙니까? 그럼 판별식 D를 지금은 뭐 가운데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4분의 D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반제곱이죠? 그럼 이제 4A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5A 이렇게 됐겠죠. 이게 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져요.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하게 되면 A 4A-5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즉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0보다 0과 4분의 5라는 근을 가지는데 0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즉 A값이 0보다 작거나 4분의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거죠. 즉 전체 구간의 길이 현재 5라는 구간 길이. 자, 이게 기하학적인 정보로 썼으니까 길이를 썼잖아요. 제가 지금 그죠? 아까는 뭘 썼고요? 넓이를 썼고요. 지금은 제가 길이를 썼으니까.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체 길이 5분의 이 녀석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차지하는 곳의 길이 여기 3이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겠네요. 그러면 3과 4분의 3의 길이는 그러하니 4분의 얼마입니까? 15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4분의 15가 됐겠고요. 그죠? 약분을 샥샥 해주게 되면 여기 3이 남죠. 그죠? 4분의 3의 확률로 실근을 가질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훑었어요. 물론 연습 문제의 실력, 보세요. 항상 연습 문제 좀 많은데, 풀다 보면 어려운 것들 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